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주말장에서 어, 이 CME 셧다운, CME 거래소의 셧다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톡도 많이 주셨고 또 문의도 많이 들어왔고 전화도 주셨고 했는데 오늘 뭐 휴일날 이렇게 조용히 좀 지내면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판단을 좀 해보면서 어, 뭐 일요일이지만 휴일이지만 그냥 제 혼자 주절주절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을 뭐 주시하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실버 시장이 이제 수요가 폭발을 했고 현물은 지금 이제 굉장히 부족한 그런 이제 상황이고 뭐 우리 한국도 당장 실버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실버 이 매입을 하려고 하면 3개월을 그린다 뭐 이렇게 쭉 그 얘기가 좀 있었죠.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실버가 지금 어쨌든 투자 수요가 급격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봐보면 지금 이제 AI 관련된 산업, 지금 뭐 디지털 산업에서는 실버 수요가 굉장히 크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산업재로서의 수요에 이번에 실버가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년 전에는 지금 현재 반값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년 동안 또 체크를 쭉 해보니까 생산은 8억 온스인데 수요는 12억 온스. 생산의 거의 150%가 수요가 이렇게 에, 발생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현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CME 거래소 특히 이제 CME 거래소에서 현물이 결과적으로 이제 런던장 현물이 부족한 내용은 이미 밝혀진 내용인데 그 CME까지 중단이 된 상태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냉각장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냉각장치 고장으로 그런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공식 발표한 거 그 자체가 더 시장을 지금 캐션 마크로 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대부터입니다. 아시아 우리 거의 뭐 12시쯤 12시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직까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뭐 시장이 어떻게 지금 움직일 건지 그게 이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우리가 이제 이 반대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거는 상승이지만 하락을 할 때에는 일정 부분 선이 넘어가게 되면 막 투매를 해버리죠. 막 던지죠. 그러면서 엄청난 하락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아시아장의 어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난 이후에 런던장에서는 조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런던장에 그 현물이 없다라는 어떤 내용은 이미 뭐 소문이 그렇게 퍼진 거고 저는 그 자체가 올 초에 3월달쯤이죠. 그때 이 골드 실버도 이 관세 대상이다라고 처음에 발표가 났을 때에 벌써 그렇게 되면 15% 이상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이 퍼지자마자 그 런던 현물을 지고 있던 그 현물이 그 이 코맥스 시장 유욕장으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옮겨갔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 지금 벌써 영국에 있는
골드 시세보다 홍콩의 뉴욕의 코맥스 선물 시세가 15%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일단은 그게 기존 틀을 너무 흔들었다. 예. 제가 그때도 이게 뭐 관세 안 하면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데지포스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그때의 그 골드 실버 유통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기에 실버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 이제 앞전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건 이후에 3월 달부터 실버가 반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고 하는데 상승하고 하니까 투자 수요가 급격하게 일어났죠. 거기에다가 지금 AI나 디지털 이 산업에서는 실버가 핵심 소재거든요. 태양광에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축전시설, 전기를 모으는 시설에도 엄청나게 실버가 많이 들어가죠. 여러가지 산업재해로서의 앞으로 수요도 굉장히 많이 폭발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실버가 모자란다 하니까 팔 사람도 안 팔고 살 사람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또 이런 소문이 뱅크런 일어나듯이 당연히 런던의 LBMA 시장에 가서 나 그 실버도 출고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출고 못하니까 셧다운을 때려버린 거죠. 지금 뭐 1년 안에 지금 이제 생산은 8억 온스인데 수요는 12억 온스니까 거의 150%가 수요가 폭발한 거죠. 지금은 간단하게 작년 2024년 12월 달 여기입니다. 12월 뭐 여기 12월 9일이네요. 작년하고 지금 이제 오늘 11월 30일하고 이 차이가 98% 상승했어요. 98%. 이거는 뭐 정말 1년 사이에 거의 100%죠. 100%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산업재로서도 앞으로 수요가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투자 수요까지 엄청나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현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실버 시장이 그렇게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 실버는 그 잉여 자산이 한 15%에서 20% 정도가 돼요. 생산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뭐 은수저 많이 있죠. 뭐 은목걸이, 은반지 뭐 이런 대외적인 이제 주얼리 외적인 부분에도 실버 잉여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안 흔들리는데 이게 1년 사이에 그 100% 올라와 버리니까 지금 또 잉여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안 판다는 얘기죠. 이거 시장의 심리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은행의 뱅크런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저 은행 부실하다니까 내 돈 찾아야지 하니까 막 다 찾아버리니까 돈을 못 주는 거죠. 딱 그런 이번에 LBM의 영국 현물 시장에 그런 어떤 뱅크런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이걸 그대로 공개를 해버리면 전 세계의 골드 실버 시장 이 구조가 뭐 홍콩 영국은 그 실물 현물 기준으로 그 가는 거고, 미국은 코맥스 시장에 있는 선물 시장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그냥 바로 문제가 되죠. 거기에 이번에
이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폭발한 게 이번에 인도 같은 경우도 원래 이 골드 실버의 시장이 아시아 중동이 굉장히 수요력이 높습니다. 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 금을 결혼할 때 상징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금반지를 항상 준비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주얼리에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 시장에서 엄청난 수요가 폭발했다 그래요. 거기에 이번에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2만 킬로인가 이걸 놓고 이 브링스 금고에 보관을 해놔놓고 이 토큰을 발행한 거예요. RWA 토큰을 발행을 했는데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합니다. 뭐 정권 요즘에 정권을 토큰화를 많이 시켰죠. 이렇게 이 정권화처럼 이렇게 이제 이 정권을 토큰화 시키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이 부동산이나 골드나 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그걸 잘게 쪼개서 그 가치를 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블록체인 안에다가 들어 올려놔 놓고 그것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시장이 이번에 두바이에서 열렸어요. 뭐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이 시장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 시장이 다양해지니까 수요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면 1차가 2만 킬로예요. 2만 톤이면 그 2천 톤, 2만 톤, 2만 톤. 1차가 2만 톤이면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US 달러를 보관하거나 미국의 국채를 보관시켜 놔놓고 그걸 달러와 똑같은 가치로 해서 코인을 발행하듯이 그게 한번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2만 톤이 끝나고 나면 또 뭐 그 다음에 뭐 4만 톤 할 수도 있고 10만 톤 할 수도 있고, 그럼 그만큼 실버를 많이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 수요를 높이면서 가격을 올려가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아마 두바이 이 실버 이 프로젝트가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브링스 금고는 그 영국의 LBMA 그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금고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RWA 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골드를 내가 뭐 500kg를 뭐 예를 들어서 1000kg를 한국은행에서 아니 뭐 우리 그 이 뭐죠 저 한국거래소 KRX에서 인정하는 금고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1톤을 집어넣어 놓고, 예, 1톤을 거기다 보관을 해 놔놓고 그 보관증을 가지고 실물 확인을 제3자가 확인을 해서 그것을 잘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 돈씩 이렇게 뽀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돈씩 증서를 주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선물이나 지금 뭐 이 파생 상품하고는 완전히 틀린 내용이죠. 예. 실물을 담보를 하고 보관을 해놔놓고 그걸 제3자가 그걸 검증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뭐 1톤을 3.75g 한 돈으로 나누어서 그 똑같이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뭐 밖에 선물이나 그러니까 파생상품이죠. 파생상품 개념하고 완전히 틀리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에서 그걸 이 가치를 분산시켜 가지고 각자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치를 증명받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RWA 방식인데 그걸 이제 그 토큰 RWA 방식의 토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방식으로 코인을 개발해 놨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골드를 담보를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취지로 맨 먼저 제가 코인을 먼저 한번 개발을 했고요. 그런데 골드를 담보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우리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이해를 못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 가상 화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유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통에 가치 결제를 대행해 주는 것인데, 그냥 있는 것보다 이거는 골드를 놓고, 그러니까 달러 발행하는 방식하고 똑같죠. 1온스를 놓고 35달러를 발행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제가 골드를 보관하고 그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가 코인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디든지 미국 달러나 미국 채권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허가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예. 지금도 미국 달러를 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내지는 미국 채권을 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면 다 사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달러나 미국 채권 외에는 일철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밟아 죽여버립니다. 제가 그걸 붙들고 5년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는 삼성, 그때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니까 이건희 회장이 붙어도 이건 안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RWA 방식의 이 부분도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몇천억 자금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방식을 바꾼 게 뭐냐면, 우리 홍콩에 있는 골든피아 거래소를 이 방식으로 아무나 거래소를 내가 가지질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 거래소를 가지고 나도 있으면 그 가치를 가지고 나도 홍콩에 있는 거래소를 내가 운영한다라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일종의 그 지분하고 조금 틀리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실버를 베이스로 해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SVT라고 해서 코인을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지금 덮어놨지만, 자, 앞으로의 추세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건 바이 건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미국의 지금 현재 그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USDT처럼 그렇게 프로젝트가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꼭 두바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홍콩에서도 그런 이제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지금 유통 시장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죠. 지금 상하이도 지금 ICBC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골드 실버도 보관도 하고 대출도 해주고, 이번에 영국에서 ICBC에서 그때 10만 톤인가 얼마를 차입을 했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유통 체계가 많이 바뀝니다. 지금은 그냥 영국의 현물, 미국의 선물, 딱 이게 전 세계를 틀어지고 있었는데, 자, 중국, 두바이, 이렇게 지금 뭔가 방식이 또 틀립니다. 기존의 선물, 파생 상품이 아니라 이 RWA 방식으로 그 실버를 보관하고 그 가치를 나눠 가지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지금은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숲을 보는 그런 지금 시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숲을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봐보면 이 골드 실버 시장에 어떻게 봐보면 하나의 그 격동의 시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이번에 금과 그 골드를 많이 사모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또 최근에 지금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금강이 두 군데나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골드 실버 국외로 수출 못하게끔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뭐 앞에 이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이 산 건너편에 가서 숲을 좀 조망하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기존 틀이 지금 현재 조금씩 무너지면서 시장 변화가 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거 또 월요일 날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주말장에 뭐 내각장치 이상인지 뭐 그거는 저는 변명으로 보입니다만은, 시장에 지금 이제 골드 실버 시장에 월요일 아시아 시장에서 아마 또 한 번 신고점을 나오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일요일인데, 저도 뭐 어때 정보를 지금 일요일이니까 다 셧다운 돼 버렸으니까 정보를 좀 뭐 서치를 하려고 봐도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뭐 시장이 돌아가는 조합을 해가지고 AI로 만든 자료가 몇 개 뜨긴 한데, 그거는 제가 신뢰를 할 수 없는 뭐 그런 부분이고, 약간 연출이 좀 있어서 뭐 저는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또 JP 모건에서 아마 그 선물 쪽이나 이런 파생 상품에 담보금을 지금 좀 올린 것 같아요. 뭐 그 내용도 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서치를 해보니까 나오는 건 없는데, 여하튼 뭐 시장의 변화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월요일은 어쨌든 주말장에 그런 쇼크가 있고 난 이후에 월요일은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금 이게 1시간 봉인데 어쨌든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 시간에 제가 볼 때 수익 실현 물량인 것 같아요. 조금 나왔는데 이게 바로 치고 올라갈지, 뭐 이 고점에서 던질지, 어쨌든 실버는 이제는 신고점을 지금 뚫었죠. 56불 53센트 54센트. 예. 하여튼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시장 변화는 분명히 오고 있고, 현물은 또 많이 모자라고 있고 부족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버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잉여 실버가 15% 20%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이 빠르게 또 이 비축이 될 수도 있고, 비축분도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뭐 15%에서 20% 정도의 실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JP 모건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JP 모건 쪽에서 뭔가 조금 뭐 이번에 지금 UAE에서 있는 그 프로젝트도 조금 내가 퀘션 마크가 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원래 사실은 JP 모건이 실버를 저렇게 모은 게 지금 이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JP 모건이 모은 거거든요. 뭔 얘기냐면 1971년도가 되면서 이제 근본위주의, 근본위주의를 폐기를 했죠.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사태가 왔을 때 JP 모건에서 골드를 보관하면서 달러를 발행하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버를, 금본위주의가 아니라 음본위주의의 개념으로 JP 모건에서 준비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실버를 베이스를 놓고 똑같은 거예요. 토큰화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화폐로 사용하는 대안으로 실버를 모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연준에 뭐 잘 아시겠지만 JP모건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달러 헤게모니는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토큰의 대안이든 어떤 형태든 JP모건이 영향을 좀 뭐 시장에 많이 주고 있지 않느냐. 예, 이번 여러 가지 내용 프로젝트도 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캐시온 마크는 붙여봅니다. 심정은 있는데 물정이 없는 거 있죠. 예. 하여튼 전 세계의 최대의 금을 보관하고 있는 이번에 JP모건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이 내용이 되겠죠. 자산이 뭐 더블, 보통 JP모건에서 실버를 비축을 할 때에 15달러에서 18달러 사이, 그 13달러에서 18달러 사이에서 보관을 매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한 3배 정도 이상이 올랐죠. 네, 3배가 뭡니까? 4배 가까이가 되겠죠. 자, 휴일인데 그냥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도 해보고 뭐 서치도 해보고 하다가 주절주절 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전화도 오고 톡도 오고 질문도 오고 해서 미리 내 생각을 좀 얘기해 주는 것이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판단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오늘 뭐 휴일 주절주절 했습니다. 예. 자, 일요일날 따뜻하게 행복한 이 휴일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